오늘 볼 범위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직선상에서 가속도가 동일한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 그러니까 얘가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조건은 방금 말했던 거랑 그냥 똑같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직선상으로 일정한 힘, 동일한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가 작용한다 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둘 다 잘 알아야 되는 거.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연직 운동, 얘는 직선이 위아래로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가 그냥 중력 가속도 그 자체인 직선 운동을 말하는 거고, 빗면 운동은 이 빗면을 직선으로 하는 그런 등가속도 운동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위치에 상관없이, 그리고 질량에 상관없이 항상 가속도는 일정하다는 거. 내가 빗면에서 여기에 놓든 물건을 여기에 놓든 항상 가속도는 일정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 빗면 운동의 가속도는 이렇게 g 사인 세타, g 곱하기 사인 세타로 정의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면 이제 중력을, 이건 그냥 근데 참고용 이 중력 가속도를 분해를 하면 이렇게 g 사인 세타랑 이쪽 g 사인 세타랑 이 g 코사인 세타로 분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g 코사인 세타는 이 수직 항력에 의해서 이게 상쇄가 돼버리고 이 남아있는 게 그냥 g 사인 세타라서, 그래서 남는 거다. 아마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용.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인 세타가 붙는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빗면이 여기가 5m고 여기가 4m다. 그럼 여기서의 중력은 g 곱하기 5분의 4라는 거. 5분의 4가 붙는다는 거. 물리원 교육과정은 아니긴 한데 6월 모의고사 20번에 6월 모의고사 20번? 이랑 작년 수능 20번인가 9월 20번에 이게 쓰였어. 그래서 사인 세타를 알아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중력 가속도에 사인 세타가 붙는다, 빗면 운동에서는. 이 정도.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그래프를 또 알아야겠지. 근데 사실 등가속도니까 그냥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다 그릴 수 있는 거겠지. 어차피 적분을 할 줄 아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제 플러스면 이렇게 기울기가 플러스인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차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직선에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또 이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인데, 이 가속도가 양일 때는 이 기울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점점 빨라진다 라는 소리겠지. 점점 빨라진다. 또 반대로 가속도가 음일 때는 점점 느려지다가 여기서 속도가 0이 되고 방향이 바뀐다 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위로 던지면 점점 느려지다가 다시 떨어지잖아. 그걸 말하는 거겠지, 그런 모양을.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보면 위치가 위로 올라갔다가, 시간에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가 멈추고 나서 방향이 바뀐다
방향이 바뀌면서 점점 빨라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가속도 그래프의 개형을 각각 그리시오. 보면 빗면에서의 가속도를 g sin 세타라고 했지. 근데 이제 sin 세타는 0에서 90도까지는 이제 그냥 커지면, 세타가 커지면 sin 세타도 같이 커지는 그런 형태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가파르면 가속도가 빠르다, 완만하면 가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A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가속도 그래프 느렸다가 빠르다, 작았다가 크다. 가속도가 작았다가 크다. B는 컸다가 작다 로 하면 되겠지. 초기 속도가 0일 때 속도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그러면 그냥 쟤네가 기울기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얘가 A, 얘가 B,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등가속도 공식에서 변수, 얘네들은 뭐 어차피 근데 앞에서 다 봤던 애들이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이제 공식, 이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봐보자. 일단은 VT 그래프, 등가속도 운동에서 VT 그래프는 아까 이렇게 생겼었잖아. 이거를 잘 봐둬야 돼. 가속도 A는 기울기와 같다. 당연한 말이겠지.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래서 기울기. 2번 t초일 때는, t초일 때 속도 v는 시간 t일 때 y값과 같다. 그러니까 이 길이, 이 오른쪽의 길이가 시간이 t일 때 속도를 말하는 거겠지. 당연한 말이고, 얘도 t초일 때 변위 s는 0에서 t초 동안의 면적과 같다. 변위는 이제 속도를 적분한 거니까 이 넓이가 된다. 근데 이제 어차피 1차 함수니까 그 뭐 인테그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사다리꼴 넓이를 봐도 되고, 넓이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으로 지금 잘라져 있으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넓이를 구하면 변위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1번, 2번을 섞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t초일 때 속도는 v0에다가 at를 더한 거다. v0에다가 at를 더한 거다. 그치. 그 수학에서 y는 mx 플러스 y0 이거랑 똑같이 그냥 0,y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m이면 x일 때 y 값이 얘다. 아무튼 얘는 그냥 참고로 듣고, 그렇다.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리고 t초일 때 변위는 아까 넓이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잘려 있는 대로 사각형, 삼각형으로 보면 사각형의 넓이 v0에다가 t 곱한 거,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이거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다리꼴 공식을 써서 v0, 아이고 여기가 v0 그리고 여기가 이거, 그리고 2로 나눈 다음에 t를 해도 얘가 나온다. 왼쪽 게 이렇게 구해도
된다. 이건 뭐 편한 대로. 근데 나는 이 사다리꼴을 좀 더 애용하는 편이야. 왜냐면 이게 실제로 숫자로 돼 있으면 초기 속도 10, 나중 속도 뭐 30, 근데 시간이 뭐 3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귀찮으니까 그냥 사다리꼴로 하는 편이 나는 좀 더 애용하는 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얘네 둘 식을 가지고 보면 이제 첫 번째 식을 t는 a v-v0 한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에다가 t에다가 넣어주면 이제 t를 소거시키는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걔네들을 막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EAS는 v0 빼기 v0 제곱, v 제곱 빼기 v0 제곱. 근데 얘가 매우 중요하다. 얘가 매우 중요. 왜냐면 이제 운동 방정식에서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 시간을 안 쓴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라서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해. 얘를 이렇게 말고 다르게 유도하는 방법은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는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 그리고 이 거리는 얘네를 사다리꼴을 보면 이따가 알려주겠지만 이 평균 속도에다가 그냥 시간을 곱한 거라서 이제 평균 속도는 얘네 둘을 더하고 2로 나눈 거 라서 시간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면 이제 t는 소거가 되고 이제 분자는 합차 공식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튼 아주 중요한 공식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때 AS는 그러니까 가속도랑 변위는 방향이 같다고 이제 가정하고 써있는 식인 거야. 그니까 여기는 그냥 근데 참고용으로 들으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변위랑 가속도가 똑같으면 이제 속도가 늘어났겠지. 이렇게 됐겠지. 근데 변위랑 가속도가 반대면 속도가 줄어들었겠지, 초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음수가 나오게 돼서 이제 EAS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거야. 아무튼 일단은 그냥 있는 대로 계산하면 나와.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가 10에서 20으로 가속도는 2. 보면 속도의 변화량이 10이니까 가속도가 2고 시간 지난 거는 5초겠지. 5초. P와 Q 사이의 거리는 이제 이 공식을 써주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10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25. 그래서 75가 나오게 된다. 물론 이따가 그 평균 속도라는 걸 배우게 되면 사실상 필요 없다.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등가속도 VT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얘가 10,
얘가 20, 얘가 5초. 그러니까 얘네 넓이를 구하면 얘네 두 개 더한 거에다가 2로 나누고 5로 곱한 거. 그래서 75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보면 특징이라고 하면 거리랑 속도가 나와 있는데 시간이 안 나와 있다 이거지.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그냥 가속도를 구해라.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는 그 시간이 필요 없는 이걸 써라 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해보면 지금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속도.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한번 써보면 이 AL은 얘 제곱 빼기 얘 제곱 3V 제곱, A는 2L분의 3V 제곱이 된다.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뭔가 더러워 보이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나와. 이게 거리분의 속도 제곱이 가속도다.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선지에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얘 대 얘, 그러니까 얘가 몇 V인지를 구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또 EAS를 써보면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거리는 큰 놈 빼기 4V 제곱. 이제 좌변을 계산을 해주면 2, 그러니까 12V 제곱. 그래서 큰 놈은 4V가 나오게 되는 거지. 4 작은 V. 그래서 4대 1이 나오게 된다. 자, L에서 5L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0에서 L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몇 배인가? 얘는 보면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속도의 변화량에 주목하면 되겠지. 그래서 0에서 L까지 가는 데는 속도가 V만큼 변했고, L에서 5L까지 가는 데는 2V가 변했으니까 이제 걸린 시간이 2대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2배 2배가 된다. 일단 여기까지 끊고 다음 영상에서 평균 속도를 다루는 걸로.